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분양 계약은 단순히 종이 한 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나 분양사의 과실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 계약 문제 이혜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종종 분양 해제라는 이 키워드를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자, 분양 해제는 어떤 경우에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말 그대로 기존에 체결했던 부동산 분양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싶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법적으로는 취소, 철회, 해지, 해제, 많은 표현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해제로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분양 당시에 들었던 설명이나 인지했던 사정이랑 실제 입주할 당시에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효력을 부정하고 싶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한 대출의 이자는 임대를 두어서 그 임대료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받았지만 막상 잔금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임대 목적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동산 분양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종종 계약서 한 장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만큼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이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계약금을 넘어서서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입을 하게 되면 설령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의 일부를 납입했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망에 이를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거나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중도금을 일부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분양 계약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뿐만이 아니라 신탁사, 분양사, 분양대행사, 분양대대행사까지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는 이 무대이기 때문에 권리관계와 책임 소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 개인이 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함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법원의 태도 자체가 계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소송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양해제 소송은 난이도가 꽤 높은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부동산 분양의 경우 아직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같은 건 없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가게 되더라도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기망에 이를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의 주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0 아니면 1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서 영업이나 홍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영업 스킬을 위해서 따로 수업을 듣기도 하시고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을 상대로 이런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과연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전부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는 계약서의 문구들이 지금 내 앞에 이런 대행사 직원이 하는 말과 정말 같은 뜻인지를 실시간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0 아니면 1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록 조금 과장된 형태로 광고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기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되어버리면 개인이 오로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허위 과장 광고라는 부동산을 좀 잘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입법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명칭은 아무래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그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약이 당장 계약금은 10%만 지급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수억 원짜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앉은 자리에서 계약하지 마시고 며칠은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녹음이나 대화, 문자 이런 것들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에 분쟁으로 가게 되면 누가 착오를 일으켰고 누가 기망을 일으켰는지를 입증하는 싸움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화 녹음이나 이런 문자 내역 같은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반드시 모아두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요즘에는 또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규정을 활용해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홍보 전화를 받았다거나 홍보 문자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분양사무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 카페라든가 아니면 나의 영업실에서 영업을 당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해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수분양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송은 장기전이고 분양해제 소송의 경우에는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지금 필요한 법률적으로 유효한 주장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 변호사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소송에 임하고 본인과의 소통을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형 시행사나 신탁사, 분양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분양자들 개개인은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그런 법들이 없지만 이미 현존하는 법들도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잘 해석을 해서 본인의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줄 수 있는 법조인들을 만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혜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